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김건희 청문회 목소리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운명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회부 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러한 얘기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국민동의 청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17만 1705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냥 순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거 지금 보면 더 늘어났죠. 17만 1714명 해가지고 계속해서 탄핵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러한 정황이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 지체 없이 추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회 운영위는 개문발차해서 명품백 현장조사 김건희 종합청문회 요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 주도의 국회 정무위는 김건희 명품백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때문에 쪼개진 권익위 명품백 사건 종결 못하고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법은 국힘이 추진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필요 없다 해가지고 아주 애매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알았죠.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냥 대통령실 국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막 옮겨버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아주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전염병 3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특히나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보여준 것은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팔아가지고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비상식적인 정치를 해온 거죠. 그래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또 잼버리 사태 때도 보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태도, 그리고 외교 성향들, 대한민국은 균형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국익 외교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편에만 서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적대화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우리가 강하게 맞서면서도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그러한 정황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북한과의 밀착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 외교에 아주 고도의 기술, 고차원적인 그러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고차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 외교, 그리고 줄서기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모습 또한 이 본인들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함이 아닌가. 마치 저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나 또는 이스라엘의 대통령 그 모습을 보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건희 청문회 쪽으로 지금 방향이 몰려가고 있고, 윤석열 탄핵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정황인데, 국민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청문회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고, 윤석열 탄핵소추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을 억누르는 정치, 이게 무슨 60년대 70년대 정치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도를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요.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이처럼 국민들도 이제는 깨어나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입법제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민소환제도 외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장, 검찰총장, 장관, 중앙선관위원장, 관세청장, 감사원장, 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다 국민소환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지금 서울시장 주민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감도 그러할 수 있고, 서울시 위원,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모두 다 주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착화돼야 돼요. 이것처럼 국민소환제가 정착화돼야 됩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환제도 국민이 거의 80%가 요구하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 출마하면서 국민소환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말로만 했지 하지 않고 있고, 또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 해놓고 말로만 하고 손바닥 뒤집기를 해버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되찾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청문회, 이 김건희 청문회와 윤석열 탄핵소추가 계속 압박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두 사람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민의를 저버리고 국민을 억압하는데 부역자 노릇을 한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몰매를 맞아놓고도 정신 못 차리는 국힘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이재명 개딸당으로 달려가고 있는 민주당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의 칼이 민주당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국회에서 국민투표제,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입법제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진정 국민주권 국가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좋아진 게 없어요. 결국에는 문재인에게 실망하고 윤석열 찍었다가 다시 또 윤석열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비극의 반복을 끝내는 그러한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은 오직 국민 주권 정치 시스템밖에 없다. 국민 주권 정치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변화해 나가야 되고, 이번에 윤석열 탄핵이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직접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니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